안녕하세요, 렁녀예요.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짠! 버리는 연습, 버리는 힘. 그러니까 스스로 왜 자기가 못 버리는지 마음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챕터가 너무 와닿아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물건을 다시 늘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서 버리는 연습, 버리는 힘에서 물건을 다시 늘리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가짐 1. 받지 않기, 얻지 않기. 이 부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길 가다가 교회 사람들이 주는 휴대용 물티슈, 화장품을 사면 화장품 샘플들도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다 쓰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몇 년까지도 방치해 놓은 채로 여행 갈 때만 써야지 하면서 그대로 보관해 두고 버린 적도 많았거든요. 그 외에 광고성 카탈로그, 우편물, 상품에 붙어있는 사은품에 혹해서 순간적으로 산 물건들, 의식적으로 제가 그 물건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특히 공짜니까. 공짜 물건은 어차피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 쓸만한 품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먹 꽉 쥐고 필요 없으면 받지 않기. 물건을 늘리지 않는 마음가짐 2. 대체하여 쓰고 빌리기. 사실 특히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은 믹싱볼이 필요하네, 젓는 게 필요하네, 국자가 필요하네, 스푼이 필요하네. 왜 이렇게 품목이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우선 가져보고요. 물건을 사기보다 있는 것에서 잘 활용해보자. 예를 들어서 화분을 키우는데 물을 줘요. 그러면은 이거 물 주는 물병 이거 사야 되잖아. 근데 집에 있는 주전자가 있다면 주전자로 물도 끓이고 주전자로 화분에 물도 주고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여러 용도를 써보자. 또는 사용 횟수가 적은 거는 빌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분 비용도 들지 않고. 특히 책, 저도 이거 빌린 거거든요, 도서관에서.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한두 번 읽다가 결국은 5번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 읽게 되거든요. 근데도 이 책이 너무 좋았고 감명 깊어서 늘 보관해뒀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런 책들을 다 기부했었거든요. 마음가짐 3. 계획적으로 사기. 사실 저도 계획적으로 사는 게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특히 장 볼 때 마트에 가면 안 돼요. 원래 내가 오늘 돼지갈비찜을 해야지, 그럼 돼지갈비만 사고 그 밖에 필요한 거기에 들어갈 야채만 사면 되는데 꼭 마트 가면 할인 행사하고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특가래. 그런 걸 놓칠 수가 없어서 오늘이 싸니까 어차피 필요한 거 소모품이다. 그럼 오늘 싸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늘 충동 구매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 보래요.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 필요한 이유, 갖추어야 하는 조건, 예산을 뽑아두었다가 그것들을 나중에 찬찬히 음미해보고 납득이 가면 사고 아니면 사지 않는 거죠. 그 리스트를 써내려가면서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고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사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리스트 적어서 진짜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고민해서 사게 된 물건이면 그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가짐 4. 스트레스 해소용 쇼핑은 소모품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구매 욕구가 강해진대. 주부들이 좀 그런가? 예전에 TV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주부 아내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홈쇼핑에 맨날 결제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는 안 쓰는 그런 물건들이 홈쇼핑에서 받은 물건들이 천진데도 계속 이미 중독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튼 물건을 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진짜 기분도 좋아지고 쾌락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비해서 없앨 수 있는 거면은 사자고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맛있는 과자나 케이크. 케이크 먹고 싶다. 마음가짐 5. 물건보다 경험.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공감돼요.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장시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다.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요리책, 요리 도구를 살 게 아니라 실제로 요리를 해보는 거죠. 찔리는데.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기념품을 살 게 아니라 거리를 걷고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즐겨라. 근데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거기만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념품 사고 면세점 가기 바쁘잖아요. 같은 돈과 시간을 들여도 즐거움이 천지차례요. 물건을 소유하는 거랑 경험의 차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한 만큼 성숙해지고 많이 배우듯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음가짐 6. 지니는 기쁨을 버리는 기쁨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도 물건을 손에 넣었는데 그 기쁨은 정말 조금 가고 금세 돈 괜히 썼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카드값 나온 거 보고 괜히 샀네, 아니면은 살까 말까. 이미 결제하고도 다시 배송이 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계속 취소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인터넷으로 요즘 너무 간단하게 쇼핑이 가능하니까 소중한 시간들을 쇼핑과 그 주문 결제 취소 그 과정까지 몇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결제하고도 다시 취소할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버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버리면 시간이 생긴다, 돈이 머문다, 마음의 여유가 되돌아온다, 나에게 꼭 필요한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쇼핑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는 안 입는 옷들을 비워보고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찾아 버려보고 쇼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운함이 느껴진다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에너지, 그게 바로 버리는 힘이라고 해요. 근데 버렸을 때 그 개운함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속이 시원한, 저 자리에 저 공간이 여유가 생겼다는 걸 보면서 좀 뿌듯한 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작가의 말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물건을 버릴 수 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건이 적다고 해서 멋진 사람도 아닙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목표도 정답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얼버무리지 않고 답해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책 버리는 연습, 버리는 힘을 통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